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밧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결선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결승 첫 경기는 바로 한국물가정보와 LG전자의 만남입니다. 네, 지금 이 직장인 바둑대에 나오는 팀들 중에서 네. 가장 강한 두 팀이 일단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이 팀은 지난 대회에서도 준결승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리턴 매치예요. 당시 한국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우승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네. LG전자 이번에는 이길 때가 되기는 했는데 올해 설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립니다. K바둑이 주최하는 밧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자, 이제 결선 준결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국 3대3 릴레이 바둑, 2국 페어 바둑, 3국은 개인전으로 치러집니다. 네, 덤 배팅을 전 경기에 적용을 합니다. 우승 1,2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준결승에 한국물가정보 LG전자 그리고 타이젠과 CJENM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진표를 보면은요. 좌측은 2대0 승부가 났고요. 네. 우측은 또 2대1 승부가 났습니다. 시드를 받은 팀과 본선에서 올라온 팀의 맞대결이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한국물가정보와 LG전자의 3대3 릴레이 대국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박선철 감독을 필두로 박한솔, 김정수, 강지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LG전자 박진솔 감독, 김용기, 최호철, 김영균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한국물가정보와 LG전자 그동안의 만남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이 3대3 릴레이 대국에서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대3 릴레이 대국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한국 물가정보 3명의 선수가 다 강합니다. LG전자도 3명의 선수가 다 강합니다. 글쎄요. 2대2 대결과 3대3 대결은 전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호흡이 중요하고요. 양 팀 모두 첫 대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선수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작년에 결승에서 만났던 두 팀이 올해는 4강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한국물가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작년에 결승에서 만났던 팀을 올해는 4강에서 만났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LG가 강팀이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센데 두 번째로 센 팀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룰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앞서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많이 앞서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사실 3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3구까지 가면 저희가 거의 이길 것 같고요. 네. 뭐 2대0을 이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유리해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감독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지만 우리 선수분들은 조금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선수들이 워낙 베테랑들이니까요. 뭐 네. 걱정이 없이 그냥 평소대로 잘 실력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나오실 텐데요. 어떻게 긴장은 안 되시나요? 딱히 긴장되는 부분은 없고요. 네. 어차피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두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대국전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룰이 조금 낯선 만큼 적응하는 게 빨리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유리한 형세 만들고 이번 주자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2번 주자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2번 주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국전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결승에서 이제 3국에 제가 뒀었는데 네. 그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만났던 LG전자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뭐 잘 알려진 선수들이고 네. 또 워낙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또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또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좀 아무래도 작년에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나오실 텐데요. 마지막을 정말 잘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인 만큼 네.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팀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좋은 바둑 네. 시청자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정말 결승전만큼이나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했습니다.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구호 시작! 한국 물가정보 화이팅! 밧소배 직장인 바둑 대회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강팀이죠.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승에서 만났던 상대를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왕이면 물과정과 떨어져주길 바랬는데 네. 이번에도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해서 이겨보겠습니다. 네. 네, 따로 만나서 연습을 조금 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는 저번 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그때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도 좀 얻고 네. 좀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서력전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에 뭐 좀 만만치 는 않겠지만 네. 연습도 많이 했고 선수들도 사기가 올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충분한 연습을 했다,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선수 입장도 듣고 싶어요. 어떤가요? 예,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은 네. 상대인 물가정보가 워낙 그 절대 강팀이기 때문에 네. 뭐 우보천리란 말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그 방식으로 두겠습니다. 네, 오늘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고 아마 일국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국에 나오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나요?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데 네. 일단 뭐 저기 작년까지만 해도 좀 승부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올해는 좀 마음 편하게 네. 두면은 결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국전에 짧게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릴레이 바둑은 제가 중반을 맡았는데 네. 제가 중반에서 무난하게 넘겨주면은 음, 그 저희 마무리가 세기 때문에 네,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LG전자의 에이스죠. 네,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오 들어볼까요? 네, 작년 결승에 이어서 올해는 4강 일찍 한국물가정보를 만났는데요. 네. 제가 마무리를 맡아서 만약 조금 어려운 바둑을 받으면은 제가 무섭게 흔들어서 역전을 오. 시키고 네, 또 좀 좋은 바둑을 받으면은 잘 마무리해서 그대로 승리를 굳혀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G전자도 굉장히 센 팀이에요. 물가정보도 센 팀이지만 우리 물가정보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입사한 이후로 그 멤버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오.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다른 팀은 대체로 멤버가 조금씩 바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멤버가 바뀌지 않고 6년 이상 쭉 유지해온 팀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팀워크가 좋은 팀이고 네. 그 팀워크를 바탕으로 꼭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네, 좋은 팀워크와 멋진 호흡을 자랑하는 LG전자 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호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 시작! LG 화이팅! 화이팅! 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제9회 밧소배 직장인 바둑대회입니다. 자, LG전자와 한국물가정보의 결선 준결승전인데요. 한국물가정보의 박한솔 선수가 초장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작전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초반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LG전자의 첫 번째 주자 김용기 선수입니다. 지금 아마 두 선수 모두 상당히 긴장이 되겠죠. 김용기 선수도
오랜만에 지금 출전했는데 네. 상당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덤배팅 결과 한국물가정보에서 6집 반, LG전자에서 5집 반을 불렀습니다. 5집 반의 덤배팅이라면 흙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백을 잡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이 100으로 포석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역시 박한솔 선수 세 번째 수도 빠르게 착수합니다. 아마 두 팀 모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도 LG전자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고요. LG전자도 한국물가정보 선수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박한솔 선수가 초반에 좀 뭐 빨리 든다. 그것은 김용기 선수와는 뭐 해볼 만하다. 오히려 초반에 좀 점수를 좀 따두자. 이런 작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장, 중장, 종장 3명씩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느 팀이 이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네. 특히나 이 강팀인 두 팀이 3대3 릴레이 대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결선 8강에서 양 팀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나요? 정말 뭐 강팀다운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한국물가정보는 포스코와 대결을 했고요. 네. 포스코는 그런데 또 강팀으로 좀 인식이 돼 있는 팀이잖아요. 예. 근데 LG전자는 대한의사협회.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결선 시드를 부여받기는 했습니다만 팀은 그래도 포스코, LG전자, 한국물가정보 이런 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강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 팀이거든요. 세 팀에 비해서는요. 네. 근데 바둑 팬들, 시청자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요, 지금 전력으로 보면은 LG전자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호철, 김형균, 김용기 이 3명의 선수는요, 바둑 TV에서 좀 자주 보던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네.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고요. 네, 뭐 동문 대회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이제 자주 얼굴을 비치는 선수들이고요. 박한솔, 김정수, 강지민 이 선수들은 방송에서도 좀 보기 힘든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직장인 바둑대에서만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간명하게 우변을 정리하고요. 김용기 선수도 지금 이제 우변 쪽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 우상기 쪽 날일자 가고 받아줄 때 두 칸 뛰는 수, 그리고 이제 뭐 날일자를 갔을 때 이제 붙이는 수, 여러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수죠. 간명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김용기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고 이런 것을 즐기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정수대로. LG전자 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뭐 권용모 선수가 이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용기 선수, 권용모 선수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전력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오늘의 컨디션이 누가 좋냐에 따라서 출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물가정보도 사실은 나오지 않은 선수 중에 또 강한 선수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경환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 선수, 박한솔 선수, 김경환 선수 어느 선수가 세냐?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삼성 물가정보도 이번 라인업을 결선 8강 때 제출했던 라인업으로 3대3 릴레이 대국을 치르고요. 나와서 이제 백이 강하게 이제 끊어갔어요. 흑이 이제 두는 수가 뻗는 수, 그리고 이제 뭐 붙이는 수. 뻗으면 날일자로 지켜두고요. 네. 흑이 이제 또 이쪽을 젖혀가면서. 쉬운 정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초장 선수들이 지금 중장이나 종장 선수들에 비해서는 냉정하게 보면 전력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중장이나 종장한테 넘기겠다. 이는 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팀 중장이나 종장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서로 그 생각을 하니까 서로 무리를 안 하는 믿음직하죠. 거죠. 네. 이 좌하 형태가 좀 복잡한 정석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결선 8강에서도 가장 쉽게 똑같은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을 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볼 때 중장이나 종장 가면 우리 팀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좀 강하게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 팀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평범하게만 가자. 50대 50 승부만 만들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 그게 이런 뜻이에요. 아마 오늘 경기만큼은 종반전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수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그게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바둑에서 보면은 초반, 중반, 뭐 끝내기 다 중요하죠. 근데 실력이 쓸수록 초반에서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초반에 비슷하게 가면은 또 이 중반전 전투가 아주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세한 승부가 되면 종반, 끝내기 승부가 또 되는 거고요. 오늘 바둑은 조심스레 미세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초반 진행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니까요. 자, 이런 바둑 두고 있으면 또 사실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뭔가 이 전투, 수일기 한 방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형세 판단 그리고 뭐 지금 집 계산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죠. 박한솔 선수가 조금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 지금도 이쪽에서 이제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다가가서 이쪽 모양을 키우는 쪽도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간 거죠. 흑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백이 응수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이 선을 붙이는 수 그리고 이제 그냥 두 칸을 띄어서 네. 우변 쪽을 차지하고 흑이 뭐 이렇게 씌워간다면 또 삼삼을 차지하고요. 박한솔 선수가 처음에 좀 빠르게 착수하는 작전을 내세웠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네. 막상 차이가 안 나요. 네, 시간도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다가가서 네.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잡게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볍게 손을 빼는 수단도 있고요. 네. 지금 뭔가 이제 바로 젖혀서 싸우는 수, 이런 수를 아마 생각을 할 텐데 바로 젖혀서 싸우는 수는 뭐 그렇게 지금은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축 관계도 중요하던데요. 네, 지금은 축이 일단 백이 유리하니까요. 네. 붙여서 이으면 뭐 뻗게 되고 뒤쪽을 차지하게 되고 흑은 다시 뭐 이쪽을 밀거나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 우변 침입 응수타진 하나만 해두고요. 좌상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뭔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두고 싶은 곳이긴 했어요. 네. 처음에 백이 이제 한 칸으로 뛰어서 뒤쪽을 지켰을 때도 거기는 이제 두고 싶은 곳이긴 했는데 일단 우변 한번 들어가고 상대방 응수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기서 당장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그러자 상변 두 칸을 눈목자로 받았는데요. 이 방향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실 뭐 우변 쪽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후수가 되긴 합니다만 여기를 또 하나 붙여서 받아두는 것도 좋은 곳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좌변 쪽에 흑의 모양이 이제 좀 크게 모양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모양이요. 튼튼한 모양은 아니죠. 뭐 아직 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 흙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뭐 힘이 아주 강한 선수라면 좌변 쪽 들어가서 오히려 뭐 흙이 약한 모양 아니야?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김영환 구단이 아까부터 계속 우변을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다른 곳을 맴돌고 있어요. 상변에 이어 이번에는 하변인데요. 지금 이제 흙이 붙여간 수는 하변 쪽에 백 모양을 뭐 굳혀주더라도 네. 우하 쪽을 조금 이제 보강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인원수들이 지금 생각은 젖히면 늘고 뻗는 것은 역시 끊어지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뭐 여기를 있거나 한다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쪽 침입 뭐 이 부분이 좀 완화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전은 늘어서 받았고요. 선수를 주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흙이 이렇게 늘기만 해도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 침입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선수 교대 1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수들이 모르고 있으면은요. 네. 내가 그래도 둬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1분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분은 더 쓰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뭐 보내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1분 정도야 뭐.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이 현명한 거예요. 네. 괜히 1분 아끼려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그르치면은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자, 아마도 우변의 정리는 최우철 선수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전자와 한국물가정보의 결선 준결승전 3대3 릴레이 대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수 교대 10초 전 10,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7, 6, 5, 4, 3, 2, 1. 선수 교대 네, 이렇게 초장 선수들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뒤 중장 선수들 만나보시죠. LG전자와 한국물가정보의 두 번째 주자 입장했습니다. 과연
팀의 감독들은 어떤 지령을 내려줬을지. 한국물가정보의 중장 선수 김정수 선수입니다. 최근 5년간 직장인 대회 외에 시합 출전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직장인들이 이 다른 시합 나가고 하기 쉽지는 않죠. 네. LG전자의 중장 선수 최우철 선수인데요. 과연 우변에서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아, 최우철 네. 선수의 선택은 붙이는 수네요. 자, 김정수 선수는 이어서 대응을 했고요. 이제 한 점을 네. 저수는 이제 뭐 받는다면은 끊어서 우변 쪽에서 이제 확실한 뭐 득이 된다 뜻인데요. 네. 흑도 역시 이제 받는 것은 끊는 수가 너무 빤하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우변을 이제 지켰고요. 이제 우상기는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러자. 우변 쪽 모양을 흑은 어느 정도 키워가느냐 이것이 이제 승부가 됩니다. 기세 좋게 하중앙 부근을 눌러서 두는데요. 백이 싸울 수 없다는 건가요? 이 부분요? 이 부분을 당장은 뭐 여기를 젖혀서 싸운다? 싸우려면 여기 젖히는 수 외에는 받는 건데요. 네. 여기 젖혀서 싸운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 젖혀두고 여기 한 칸 띄면 이쪽 젖히는 것과 막아가는 것이 맞보기니까요. 네. 자, 바로 삭감에 들어가는 최우철 선수. 그 길을 들여다봤어요. 이어준다면은 뭐 확실하게 좀 득이긴 합니다.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예 흑은 받고 싶질 않은데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받을 거라면 이쪽을 차라리 밀어서요. 끊어지더라도 이 돌은 그렇게 뭐 위험한 돌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뻗는 것도 선수고 상당히 탄력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한 칸으로 쉬어서 조금 더 위협적으로 나섭니다. 저는 사실 여기 한 칸 뛴 수로 이제 이쪽을 미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뒤로요. 네. 뭐 이 정도 선으로 집만 돼도 대만족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백이 지금 이수보다는 뭐 이런 곳을 붙여가거나 해서 예. 우변 쪽에서 자체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살리는 수 쪽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고 일단 뭐 흙이 씌워갔습니다만 인원 교환만 되더라도 이들과 이들의 교환은 흙 입장에서는 뭐 이것은 상당히 만족한 결과예요. 자, 흙이 저렇게 이제 씌워가는 작전은요. 실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거 지금 흙이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네.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상수들은 항상 이제 한 두 가지를 보죠. 만약에 이 공격이 실패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쪽이 이제 봉쇄를 하면은 이 모양을 이제 또 크게 키워서 좌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아마 생각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정리가 돼버리면요, 흙이 실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변쪽이 세 칸이기 때문에 갈라보고 싶기는 한데요. 여기요? 이쪽이요? 네. 여기도 네, 가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쪽 부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중앙 쪽으로요. 네. 뭔가 이제 당장 공격이 좀 안 된다면 네. 이쪽을 가고 살려주더라도
다음에 뭐 이런 곳을 이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양을 자꾸 키워가는 네. 이런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김정수 선수의 그 들어간 수는 뭐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잡는 것까지. 일단은 뭐 지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곳을 이제 붙여가니까 백이 지금 상당히 탄력이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쪽 모양은 조금 더 뭐 다른 모양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백이 이제 이쪽까지 나와서 이 모양마저 지우게 된다면 글쎄요. 차라리 이쪽으로 벽을 쌓아서 중앙 모양을 이제 키우는 쪽 이쪽을 선택하는 것과 어땠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백이 붙여서 물어보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으면은 지금 백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김정수 선수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두는 수? 그래도 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젖히지 않는다면 여기를 넣는 정도거든요. 막으면요. 끊어서 이런 수. 네, 바로 끊어가죠. 네. 역시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이 더 강력해 보이고요. 그냥 그 호구로 먼저 단수 치고 아래 단수 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치고 이렇게 치고 다 받아줍니다. 호구 치고요. 호구를 치면 이제 이쪽으로 치받아요. 아래는 제압할 수 네,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저침을 당하게 되면 이 돌에 대한 이제 공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맞고요. 백이 너무 쉽게 이제 타개가 다 된 모양이죠. 네. 이렇게 뛰는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뭐 이 정도. 너무 쉽게 타개가 됐습니다. 최우철 선수가 지금 잠깐 생각하는 것이 혹시 이수 개량하려고 여기요? 이수는 다른가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막아야죠? 네. 나가면요? 뭐 귀 쪽을 귀가- 제압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요 네. 후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수가 되고 흑이 선수거든요. 이 돌은 거의 잡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굳이 먼저 붙일 이유가 없었죠. 그냥 좀 멋부린 수 같아요. 이렇게 돼서.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요. 이것은 다르잖아요. 이쪽을 치받고 젖힌 것과 힘이 벌써 다른 거죠. 왜 거기서 멋을 부렸을까요? 귀를 내어주고 중앙을 잡는 선택. 김정수 선수가 할까요? 그냥 귀를 제압해둡니다. 치받으면 똑같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뭐 좋은 수는 잘 안 보이는데요. 결국 백이 뭐 이렇게 치받으면은 네. 여기 이쪽은 뭐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만 해 두더라도 이 두 점이 뭐 잡히는 수는 없어요. 양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도 그냥 뒤쪽을 막은 걸로는 왜 안 치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두 선수 모두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받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다 잡힌다. 커 보이거든요. 네, 이 생각만 했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를 지금 거의 손을 안 대고 제압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그건 충분히 두는 겁니다. LG전자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